아이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아기 낳고 나서 너무너무 힘드시죠? 저도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제 커리어가 바뀌게 되고 이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내 아기에게 적합한 건강한 스케줄 만들기입니다.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로즈 카인드 박사님의 영상 하나 보고 들어갈게요. Sleep is a biological requirement for our human survival. It's like food, water, air. So without food, water, or air, you would die. Without sleep, you would die. If you don't sleep, you're going to pay for it. There's a certain amount everybody needs. If you don't get that, then in a single night, studies have shown if you lose 2 hours of sleep, one night, that can impair your performance and alertness equivalent to 0.05 breath ethanol concentrations. 네. 국제수면 전문가 마크 로즈카인드 박사님이신데요. 저 영상에서 잠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죠. 저는 이 박사님이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시지만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캠프에 갔을 때 그 수면을 관리해주면서 8년 동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을 배출해낸 이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수면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메달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건강한 수면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죠. 건강한 수면은 잠의 양과 질이 같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의 그 개월수별로 잠을 자야 하는 그 권장량은 다음과 같이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낮잠 횟수, 또 낮잠 시간, 밤잠 시간, 그리고 총 수면 시간. 적정 낮잠 횟수는 요약해서 또 볼 수 있고요.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기의 잠 성숙 주요 단계. 생후 6주차 정도 되면은 이제 밤잠이 조금씩 길어져요. 그리고 아기가 3, 4개월쯤 되면은 낮잠 패턴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로 2번의 긴 낮잠과 짧은 3번째 낮잠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면은요, 밤에 그 수유를 하잖아요. 그게 좀 점점 사라지면서 밤중깨미 사라지고요. 그리고 3번째 낮잠, 하루에 있어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고놈이 이제 탈락이 되면서 낮잠 2회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15개월쯤 되면은요, 낮잠 1회 체제로 전환이 되고요. 만 3돌에서 4돌쯤 되면은 이제 낮잠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 잠에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기의 잠에 있어서 이 낮잠이 변환되는 그 터닝 포인트가 주요 변환기라는 거를 인지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아기가 먹텀이 3시간이냐 4시간이냐 이것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또 이 아이가 잠 배터리가 1시간 반이나이다 2시간이다 뭐 이런 것들 개월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먹텀과 잠텀의 조화 속에서 아이의 낮잠을 배분해서 하루를 건강하게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엄마가 되면은요, 주요 과업이 2개가 생기죠. 먹이기와 재우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미지로서 먹탱크와 잠탱크를 떠올려 보세요. 먹탱크에는 음식 에너지를 주유해야 될 거고요. 잠탱크에는 잠 에너지를 주유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어느 시간대에 주유를 할 거냐, 그리고 얼만큼 주유를 할 거냐, 어떤 간격으로 주유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질 좋은 에너지를 수유할 거냐, 주유할 거냐. 잠에 있어서 중요한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잠 항상성과 생체 내부 시계가 되는데요. 잠 항상성은 모래시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슬립 프레셔라고 해서 잠 압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온 이 모래시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제 잠을 자고 깨어났어요. 깨어나면은 바로 이렇게 뒤집어진 국면처럼 이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잠 압력이, 슬립 프레셔가 쌓이게 됩니다. 우리 뇌에. 그러니까 피곤 노폐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적정한 피곤 수치가 쌓이면은 우리가 다시 잠을 잠으로써 그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피곤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잠을 자면서 떨어지고 이런 식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생체
내부 시계는 우리 내부에서 발생하는 호르몬으로서 만들어지는 이제 생체 리듬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깨어있는 정도가 우리 내부의 호르몬에 의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리듬으로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녀석이 이제 조화를 이루어서 잠깸 사이클을 만들어 나갑니다. 아기의 잠에 있어서는 이제 낮잠이 정말 중요한데요. 낮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 수치가 점점 올라가겠죠. 다음 그래프는요, 이제 가로축이 시간이 되고요, 세로축이 낮잠 빛, 그러니까 피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슬립 프레셔가 되는데요. 빨간색 선은 이제 아예 낮잠을 안 자고 하루가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낮잠을 안 잘 경우에는 피곤 수치가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밤잠에 들어갈 때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오히려 잠을 못 자서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녹색 선을 보시면은 짧게 낮잠을 자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낮잠 빛이 떨어지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밤잠 들어갈 때 또 피로하게 되어서 이제 밤잠도 잘 못 자고 또 약간 험난한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 하늘색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패턴인데요. 두 번째 낮잠에서 한 2시간 정도씩 정오 무렵에 자줌으로써 낮잠 빛이 확 급감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낮잠 3을 짧게 자주면서 밤잠을 무난하게 들어가는 이런 스무스한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호르몬이 중요한데요. 생체 리듬에서는 잠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이죠. 겜 호르몬, 코티솔 호르몬이 됩니다. 잠 호르몬은 어둠, 밤이 되면 분비가 되고요. 겜 호르몬은 아침 기상 시간에 제일 높아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기상을 해야 되니까 겜 호르몬은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오전 9시경대에 겜 호르몬이 높게 유지가 돼서 각성 레벨 수치가 높아요. 저때 낮잠이 들어가면은 짧게 잘 확률이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렘 수면을, 얕은 수면을 잘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잠 1을 조금 짧게 가져가고, 대신에 낮잠 2에서는 각성 수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조금 2시간 정도씩으로 좀 깊은 수면을 유도해서 이때 체력을 회복하고 또 건강한 하루 일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좀 효율적인 낮잠 전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봐야 되는데요. 슬립 게이트, 잠 문이 열리는 시각대로 볼 수 있고요.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각성 상태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막 공부를 합니다. 밤 10시에 막 너무 졸려요. 막 졸음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새벽 2시가 됐더니 조금 각성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졸려 죽겠는데 뭐 그렇게 막 잠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곤 물질이 막 쌓였는데 새벽 2시면 더 많이 쌓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신체의 각성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잠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싱크를 맞추면은 아기를 재울 때 훨씬 더 편안하고 또 깊은 잠을 선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빨간 고깔처럼 표현된 게 잠 압력, 슬립 프레셔라고 보시면 돼요. 피로 수치죠. 피로 수치가 쭉 올라가다가 잠을 자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저 녹색 포물선 모양, 이것이 생체 리듬이 됩니다. 아까 멜라토닌과 코티솔을 합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 잠 욕구는요, 그 아까 전에 보신 그 꽃갈 모양의 빨간색 그래프로 보여지는 피곤도 수치에서 내가 생체 시계, 내부 시계에서 각성되어 있는 그 레벨의 수치, 그 깨어있는 정도, 이거를 뺀 값이 실제의 잠 욕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잠 배터리가 다 소진이 돼서 애가 적정한 피곤한 상황일 때가 내 신체적으로도 잠을 자야 하는 그 합과 딱 맞아 떨어지면은 쉽게 잠 문이 열리겠죠.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하루를 여러분께서 읽어 나가실 때는요, 이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지금 아기가 언제 기상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한 아침 기상 목표 시간을 선으로 그어봅니다. 그리고 밤잠 들어가는 시간도 임의의 선을 그어봐요. 지금 제가 적은 것은요, 7개월 아기의 예예요. 7개월 아기의 경우는 낮잠 커트라인이 2시간 정도 되거든요. 밤잠 들어가는 시간에서 2를 빼서 5시 PM에 그어봤어요. 저 뒤에 낮잠이 들어가면은 이제 밤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밤잠이 더 미뤄지면서 밤잠의 질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저 깨어있는 시간에 마지막 낮잠놈을 못 났다, 이럴 경우에는 꾸역꾸역 뒤늦게 넣어가지고 밤잠이 뒤로 막 밀려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밤잠을 조금 앞당기면서 낮잠 3을 그날은 포기하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어머님들께서 약간 그 양을 다 못 채웠다거나 혹은 이대로 안 된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되거나 강박을 살짝 느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제 떨어진 엄마의 세계에서 그냥 이러한 정확한 정보들이나 이런 수치들은 그냥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비게이션으로 활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 아기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우리가 왈츠를 추듯이 이렇게 발견해 나가는 그게 또 육아의 묘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행복한 육아 하세요.